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이번 동영상 시리즈는 포스트오퍼러티브 메니스쿠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고, 리섹션, 리페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오피 메니스쿠스는 그런 성공적인 메니스카 리페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까지는 시그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메디아 메니스쿠스의 그런 바디 포션의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은 리커런트 테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포스트오피 파인딩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샤 메니섹토미를 메디알 메니스코 포스테리오 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듀얼하게 계속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3에 그런 시그널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런 파인딩은 그러면 뭐 또 리테어냐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하게 시그널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포스트오피 파인딩입니다. 흔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면 그레이드 3 시그널 체인지가 정상적인 파인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테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리커런트 테어를 시사할 수 있는 그런 파인딩은 유용한 사인들은 무엇이 있냐면 아주 그냥 플루이드 시그널이 그런 메니스칼 서피스 쪽으로 익스텐션하는 그런 라인이 보일 때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로 굉장히 브라이트 하이 시그널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메니스칼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전 포스트오피 그런 파인딩이 있을 때 이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그런 몰폴로직한 체인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리커런트 테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데에서 수술하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 그런 그 본원에서 MRI를 찍으면 이게 리테어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포스트오피 파인딩인지 참 그런 외부 MRI를 갖고 오지 않으면 굉장히 판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로 그레이드 3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데 그것이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일 때, 그리고 메니스칼 프래그먼트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이는 때, 그러니까 프래그멘테이션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몰폴로직한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메니스칼 테어 패턴이 보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인딩들이 보인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럼 리커런트 테어라고 좀 더 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정상적인 포스트오피 파인딩이고 이렇게 메디아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오 혼의 그레이드 3 시그널 체인지가 계속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3 시그널 체인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로 굉장히 브라이트 시그널 인텐시티가 이렇게 그 사이로 그런 그레이드 3의 위치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다 한다면 이렇게 플루이드 시그널이 이렇게 그레이드 3의 그런 위치에 있다 한다면 이것은 리테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루이드가 이렇게 리테어 사이트로 플루이드가 인플럭스 되어서 이런 것은 이제 리테어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잘 보이진 않지만 메디아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오 혼에 라디알 테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라디알 테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어떤 새로운 그런 테어 패턴이 보인다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그런 리테어 포스트오피 파인딩보다는 리테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이미지랑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벤션 MRI 뿐만 아니라 MR 아스트로그래피나 CT 아스트로그래피에서도 이런 컨트라스트가 그레이드 3의 메니스칼 안으로 시그널 체인지 안으로 컨트라스트가 익스텐션 되는 것 결국 플루이드 시그널을 보인다라는 거 똑같은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리테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데피니트한 리테어라고 이제 좀 확신할 수 있겠죠.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이 아니라 이거는 플루이드 시그널이구나. 왜냐면 컨트라스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리커런트 테어다라고 다이렉트한 사인이 됩니다. 일단 MRI에서 컨벤션 MRI에서는 메디알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오 혼에 그런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였는데 그레이드 3에 그런 시그널 체인지가 있다든지 새롭게 보이는 테어 패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CT 아스트로그래피를 하였습니다. CT 아스트로그래피를 하니까 특히 포스테리어 혼에서 본다면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메디아 메니스쿠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메디아 메니스쿠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파인딩,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컨트라스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CT 아스트로를 한다면 이런 컨트라스트가 메니스쿠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데피니트하게 좀 더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새로 그런 뉴테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컨벤션 MR에서는 보이지 않았죠. 근데 CT 아스트로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테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커런트 테어를 시사하는 다른 사인으로는 메니스칼 시스트가 있습니다. 메니스칼 시스트가 생겼다 한다는 것은 뭔가 액티브한 테어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파라메니스칼 시스트가 생겼다 그러면 비록 그것이 센시티브한 그런 파인딩은 아니지만 메니스칼 테어를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6년 전에 라디알 테어로 파셜 메니섹토미를 시행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러한 파라메니스칼 시스트가 보입니다. 비록 이전 이미지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파라메니스칼 시스트가 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려면 조인트 플루이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라메니스칼 시스트가 생긴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 호리존탈 테어가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니스칼 시스트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있다 한다면 굉장히 리커런트 테어를 시사하는 파인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MR 아스트로그래피는 그런 컨벤션 아스트로그래피에 비해서 어큐러시가 뭐 한 10에서 20% 높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 아스트로그래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컨벤션 MRI에서는 명백하게 그 메니스칼 리테어를 시사하는 파인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년 전에 메디아 메니스쿠 포스테리어 혼의 파셜 메니섹토미를 시행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새롭게 T180 이미지 그런 패스 PD 이미지에서 본다면 패스 T280 이미지에서 본다면 새로운 그레이드 3의 호리존탈 테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테어가 이렇게 데피니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쭉. 그런데 이 환자를 일주일 후에 그런 MR 아스트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MR 아스트로에서는 이렇게 T2 패셋 이미지랑 비교하였을 때 T2 패셋에서는 명백하게 그레이드 3의 시그널 체인지가 딱 보이는데 여기까지 보이는데 여기는 좀 약간 희미하고 여기에 있는 컨트라스트만큼이나 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 정도의 컨트라스트만큼 강한 이미지, 그런 강한 시그널 인텐시티가 이 안으로 테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 상으로는 그냥 파셜 메니섹토미 상태, 리테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컨벤션 MRI에서는 리테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수술하였는데 리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벤션 MRI에서는 보이는데 MR 아스트로그래피가 아무리 어큐러시가 보통은 높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안까지 쑥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환자의 페인의 원인이 메니스쿠스의 리테어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콘드랄 리전이라든지 오시오스 스트레스 프랙처, 아스트로파이브로시스, 베이커시스트,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MR 아스트로그래피보다는 컨벤션 MRI가 더 옵티멀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후 환자들 모두 다 MR 아스트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컨벤션 MRI로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5년 전에 라테랄 메니스쿠스의 테어 때문에 파셜 메니섹토미를 이제 시행받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페인과 이제 메카니컬 심톰이 있어서 다시 또 MRI를 시행하였는데 여기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폼리테우스 텐던이 뒤로 나가고 있을 텐데 그보다 바로 앞쪽으로 위치하는 이렇게 조그만한 구조물, 라테랄 메니스쿠스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 있는 이렇게 인페로 라테랄리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런 플랩 테어가 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폼니테우스 텐던보다 그
컴플리티스 텐던의 하이어투스보다 안테리어 쪽에 위치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플랩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플랩 테어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메카니컬 심톰이 있었는데 라테럴 페모럴 콘다일의 콘드랄 로스가 이렇게 그런 인터콘딜라 노치 쪽으로 루스바디가 되어서 이렇게 콘드랄 프래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파인딩들은 꼭 MR 아스로만이 아니라 이게 컨벤션 MR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컨벤션 MR로도 이니셜 검사로 컨벤션 MR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니스칼 테어를 MRI나 MR 아스트로에서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 메니스쿠스를 평가할 때 테어다라고 한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메니스칼 프래그먼트가 있다 한다면 그건 테어겠죠. 그리고 이렇게 몰폴로지가 변화가 있다 한다면 당연히 테어고, 그 다음 시그널 체인지가 알티큘라 그런 서피스 쪽으로 두 개의 연속된 이미지에서 그런 시그널 체인지가 보인다, 혹은 꼭 두 개의 연속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방향이 세지탈 코로날, 뭐 세지탈 엑시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방향에서 두 개의 이미지 이상에서 시그널 체인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도 테어고, 혹은 이렇게 프리 엣지를 인볼브먼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알 테어 같은 경우 뭐 그렇다 한다면 이런 것도 단지 테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피니트한 테어고, 그럼 파서블 테어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다 한다는 것은 이게 두 개 연속된 이미지에서 그렇게 서피스 쪽으로 진행하는 시그널 체인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에서만 시그널 체인지가 보인다, 내지는 그런 디스토션이 의심된다 한다면 이것은 이제 파서블 테어다. 왜냐하면 테어의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파서블 테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디스칼 그런 프레잉에 대해서 동영상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레잉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디파인드한 마진을 보이고 그런 프리엣지가 샤프하지 않고 뭔가 좀 약간의 블런팅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프레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셜한 일디파인드, 이레귤러한 프리 엣지 시그널이 보인다. 굉장히 이레귤러, 아주 일디파인드하고 이제 서틀한 호리존탈한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잉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포스트오피 메니스쿠스에서는 테어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한다면, 테어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메니스칼 프래그먼트가 있다 한다면 그건 다 무조건 테어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말한 그런 시그널 체인지가 두 개 이상 연속된 이미지에서, 혹은 그 방향이 뭐 코로날 세지탈 그 엑시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방향은 다른 곳에서 두 개의 연속된 이미지에서 그레이드 3의 시그널 체인지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그것의 정의가 플루이드 정도의 시그널의 체인지가 있을 때 그것을 테어를 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정도의 그런 그레이드 3의 그런 시그널 체인지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T280 이미지에서 플루이드 시그널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MR 아스로를 한다면 T180 MR 아스로를 한다면 아스로에 대한 그런 하이 컨트라스트가 T180 이미지에서 메니스쿠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컨트라스트 하이스 인텐시티가 보인다. 그것이 서피스를 컨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테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서블 테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이미지에서만 그런 메니스칼 서피스의 시그널이 컨택하는 경우, 이것은 그러면 파서블 테어 다. 그런 리니얼 서피스 플루이드 시그널이 이미지 하나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서블 테어라 볼 수 있고, 인터메디에이트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포스트오피 체인지일 수도 있고, 혹은 리커런트 테어의 가능성도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포스트오피 체인지를 좀 더 시사할 수 있는 파인딩은 T280 이미지가 아니라 PD 이미지에서 봤을 때 그것이 플루이드 시그널이 아니면서 하이 시그널의 라인이 보인다. 이렇다 한다면 이것은 테어보다는 그런 포스트오피 파인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매니섹토미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매니섹토미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아있는 메니스쿠스가 별로 없어서 꼭 이것이 잘 적용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섹토미를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한 리커런트 테어를 진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